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7회 진행을 맡게 된 경준이라고 합니다. 뉴스 앵커 같았어요. 네, 저번 4회도 이렇게 했죠. 네. 제가 진행을 맡은 날엔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일 기준으로 3회차씩 녹음을 하고 있어요. 미음, 비읍, 시옷을 연달아 녹음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일정은 없었다. 이것은 감금인가 합숙인가. 여러분은 지금 고강도 탄력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수다방송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듣고 계십니다. 네, 다미 동영 혹시 힘들거나 한 건 아니죠? 저 지금 네. 춤추고 있잖아요. 네. 저것은 해탈의 몸짓이에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즐기고 이게, 있어요. 음성이라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득도. 네, 건너편에서 좋아? 동영 계속 끄덕이고 있고요. 네, 음. 둘 다 지금 이제 마지막 체력을 쥐어짜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점만 여러분들이 어여삐 봐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녹음일 기준으로 이게 2회차가 마지막 시간인데 체력 더 고갈되기 전에 얼른 주제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왜 빵에만 사라다라고 불릴까 옛날부터 궁금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샐러드입니다. 우! 이거 봐, 반응도 늦어. 지금 이제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밥도 먹었어. 아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샐러드입니다. 이거랑 샐러드입니다. 이거랑은 이제 반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약간. 네, 제가 텐션을 더 못 냈던 거예요. 네, 텐션 더 높여서 네, 사와 토크의 순서는 사라다 게임 아니고 사다리 게임을 통해서 경준, 동영, 다미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순서가 똑같아요. 전에. 전 이 순서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이 홀가분해요. 좋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에 그냥 정신 그냥 차리지 않고 막 얘기하다 보면 끝나고. 저 두 번째가 좋아요. 네. 좋네요. 그럼 그러면은 각자 좋아하는 모두가 행복한 방송. 네, 이 순서를 살려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요. 샐러드 영양 흡수율 높이려면 드레싱 곁들이기 vs 그냥 먹기. VS 나왔네요. 네. 이거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 건강 특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살찔까봐 드레싱 없이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약간 네. 뿌려 먹으면 살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건 그러면 샐러드일까 그냥 야채일까? 그렇잖아. 샐러드 그 드레싱 뿌리지 않으면 뭐하러 샐러드를 모듬 하나? 야채. 그냥 생식을 모듬 야채. 표현 좋다. 모듬 모듬 야채. 야채. 다미는 어떻게 드세요? 전 뿌려야죠. 전 소스예요. 음식을. 무조건 주먹까지 졌어요. 소스파. 네, 소스 동영은 너무 어떻게 좋아해요. 드세요? 저 소스파예요, 사실. 네. 무조건 없으면 안 먹는다. 저는 그러니까 짠 음식 먹을 때는 소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웬만하면 소스가 맛있지 않아요? 생식 풀떼기 먹지 않습니다. 네, 요즘 간편식으로 샐러드도 많이 팔잖아요. 네네. 이렇게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묶음으로 된 거. 그래서 마트에. 저는 그런 거 사면은 좋아요. 소위 말해서 건더기만 먹고 양념은 그냥 통으로 다 버렸어요. 나한테 버려요. 이 사람이 그걸 모아놔요. 저한테 줘요. 네. 다음에. 회사 다닐 때도 제가 이렇게 월 단위로 네. 이렇게 월화수목금 5일씩 4주 하면 20개 드리로 한 10만 원 네네네. 언저리로 세트 해가지고. 냉동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냉장 보관해서 먹는 음.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네. 와요. 그것도 드레싱 있는데 샐러드가 음. 항상 안 뿌려 먹고 소스는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와, 그럼 내가 받으면 되겠다 앞으로. 고마워해요. 지금은 그걸 먹고 있지 않아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아쉽네. 있는데 네. 저는 요리 같은 걸 좋아하는데 네. 저는 소스를 되게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구나. 연구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소스가. 그런 거 있으면은 저는 네. 항상 남겨놨다가 만약에 안 먹더라도 맞아요. 다른 데 이렇게 맞아, 써먹죠. 맞아. 예. 그렇죠. 제가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건 아니고 저도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늘 약간 뭔가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데 그렇죠. 정작 그거야. 드레싱에 열량이 많다더라 하면은 먹는 관점이 다르니까 목표가. 그리고 네. 경준학 계속 지금까지 기억니은 쭉 한 거 보면 본연의 맛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본연의 맛을 근데 사실 선호하시는 풀떼기가 소위 우리가 푸성귀라 부르죠. 맞나요? 예, 그게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항상 그걸 버리면서 그래 나는 이 본연을 먹고 있는 거야. 항상 이런 자기 위로를 하고 오리진. 있죠. 네, 음. 오리진을 먹고 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살찔까봐 드레싱을 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샐러드용 드레싱을 적절히 곁들여 먹으면 식재료 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네, 이게 수용성, 지용성에서 물에 잘 녹고 기름에 잘 녹고 하는 두 가지 비타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토크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고 있대. 시간 지금 타이머 돌아가고 하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다 해놨죠. 아니 나는 제가 진행자인데.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이게 본토큰가 이게 인사말인가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째깍째깍 잘 네. 가고 있어요. 잘하네요. 네. 어쨌든 잘했어요.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샐러드 재료인 채소나 견과류에는 비타민 B,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다량 함유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타민은 그냥 알아서 생식을 해도 몸속에서 아주 쉽게 흡수가 돼요. 근데 문제는 비타민 A, E, K 등 지용성 비타민도 샐러드에 많이 함유가 돼 있다는 건데 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같은 지방과 섞여야 몸속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여기 또 나왔죠. 아이오와 주립대 이런 걸 많이 연구하시나 봐요. 아이오와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이 12명의 여성을 상대로 시금치, 당근, 체리, 토마토, 상추가 들어있는 샐러드를 먹도록 하고 드레싱으로 콩기름을 각각 0, 2, 4, 8, 32g 이렇게 차이를 두고 곁들였는데요. 그 결과 채소에 있던 비타민 A, E, K 친구들의 흡수량이 콩기름의 농도와 비례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이런 걸 무시하고 딱 풀떼기만 먹었다면 이제 지용성 비타민을 모두 제가 밀어낸 거죠. 그러면 네. 만약에 그런 처사가 됐던 다음에도 거죠. 그거를 드시면 개인적으로 그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소스 섞어서 먹는 네.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건 어차피 발사믹이 식초기 때문에 그것도 살이 이제 찌는 그런 타입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올리브유도 워낙 몸에 좋은 거고 하니까 네. 다음에 그걸 한번 살짝 드레싱을 해서 드셔보세요. 네, 지금 바로 말하려고 했던 정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샐러드에 곁들이기 좋은 드레싱은 네. 카놀라유나 올리브유처럼 아하, 향은 적고 풍미를 주는 기름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 대신 옥수수 기름은 향이 강해 샐러드 안 본연의 되죠. 맛을 해칠 수 안 돼, 있으니 안 돼. 주의. 안 되지. 다미는 신맛 좋아하죠. 그럼요. 신맛을 내는 레몬이나 식초는 수용성 좋죠.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하니 아, 이 역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조금씩 풍미 있게 잘 버무려 드시면 몸속에 흡수가 쏙쏙 된다. 이 말이죠. 좋다 좋다. 네. 음. 그리고 바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샐러드 중에 이름으로 오해받는 샐러드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것에 관해 어떤 말씀을 오해지? 드려볼까요? 음. 이게 샐러드 중에 주방장 특선 샐러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샐러드가 있습니다. 오. 맞아 그런 거 본 적 있어. 네, 들어보셨죠? 네, 이름부터 아주 주방장님이 특별히 만들어서 네.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풀풀 풍기잖아요. 음.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보통의 경우 정형화된 샐러드가 스페셜이 베이직한. 아니었어. 네, 나온다고 해요. 네. 풍성한 채소 위에 닭가슴살, 구운 쇠고기를 얹고 계란과 치즈를 올린 뭐 스탠다드한 샐러드가 기본. 보통 나오는데 주로 전체가 아닌 메인 요리로 먹는 이 샐러드는 1940년 뉴욕의 칼튼 호텔 주방장이 개발했기 때문에 주방장 특선 샐러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름이 잘못된 건가, 칼튼 호텔 주방장이 잘못한 건가, 네,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네임이었고요. 또 이름에 관한 오해가 있는 샐러드 또 말씀드릴게요. 샐러드 중에 시저 샐러드가 있습니다. 아, 네. 시저 그 황제. 시저 네. 샐러드. 다들 지금 황제 말한 것처럼 네, 상추. 일단 시저 샐러드는 잎채소 샐러드의 일종으로 로메인 상추가 네, 메인이죠. 맞아요. 네, 잘 구운 빵 조각과 파마산 치즈를 뿌린 샐러드로 아주 그냥 없어서 못 먹는 샐러드계의 강자인데 네. 동영 말씀해주신 대로 시저를 로마 시대 장군, 우리가 카이사르 혹은 케사르로 불리는 그 인물에서 따왔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많이들 해요. 하지만 여기서 시저는 1924년 멕시코 티우아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시저 카르디니라는 요리사가 처음 만들어서 그 이름이 시저 샐러드가 됐다는 설이 요리사 유력합니다. 이름이구나. 네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주방에 있던 양상추, 마늘, 빵 조각, 치즈 등을 넣어서 아주 급하게 뚝딱 만들어. 저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우연히 찾게 된 그런 네. 거. 그러니까 급하게 뚝딱 만들어서 낸 게 뭐 이제 우리네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백 선생님이 위기 상황에서 되게 몰아치듯 만들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유명세를 탄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즐겨 먹으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인기를 누렸냐면 이 시저 샐러드 덕에 미국에서 주로 재배하는 상추의 품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네. 네, 그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던 샐러드가 바로 맛있죠? 시저 샐러드로 갑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콥 샐러드라고 있습니다. 이 콥 샐러드의 콥은 아, 무슨 그래 그 뜻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좀 전에. 샐러드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콥 샐러드. 생각나면 찾아 먹는 게 리코타 치즈 나 샐러드랑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들어봤어. 네, 콥 샐러드가 있어요. 그래서
콥 샐러드 아시죠? 각양각색의 채소와 달걀, 고기 등을 큐브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썰어서 네, 네모나게. 예쁘게 썰어서 그게 콥 샐러드구나. 네, 농- 네, 이렇게 줄지어서 네. 해서 네네. 나중에 드레싱이랑 버무려 먹는 샐러드를 말하는데요. 나 이제 네. 몰랐거든요. 이거구나.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미지 바로 떨어지죠. 네네. 예쁘잖아요. 알록달록. 네. 맞아. 1937년 우리 근현대사 연표상 중일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네, 미국 LA 할리우드 레스토랑 브라운 더비의 오너 셰프 로버트 하워드 콥이 바쁜 저녁 시간 주방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작게 썰어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네, 뭐 시저 샐러드도 그렇고 콥 샐러드도 그렇고 되게 바쁜 와중에 뚝딱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게 된 결과가 있는데 판교에 라디오베이라는 아메리칸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기 콥 샐러드 하나만으로 그곳에 갈 이유가 되게 충분한 곳입니다. 맛있어요. 몸에도 좋고 콥샐러드. 네, 친구들과 함께 샐러드 먹방 거하게 한 판 벌이시는 분들은 좋네요.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일단 샐러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게 도와주신 헬스조선의 정선유 이해나 기자, 그리고 주방장 특선 샐러드와 시저 샐러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주신 윤덕노 음식문화평론가, 시저 샐러드와 세트로 콥 샐러드의 말할 거리를 제공해주신 리얼푸드의 김태형 에디터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저작권을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경준에 이어서 동영 제가 바톤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준비한 게 제가 또 작가가 아니겠습니까? 샐러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알아온 게 아니고 퀴즈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퀴즈. 그렇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넓고 얕은 지식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샐러드 퀴즈. 좋아요. 약간 늘어지는데 약간의 테이프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 그런 예, 약간 이런 느낌. 퀴즈. OX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샐러드는 프랑스 가정집 식단에서 늘 빠지지 않는 편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 정답 저는 O라고 생각해요. 여기 식사 시간도 되게 길고 이렇게 갇혀서 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왠지 가정식. 난 난 가정식이라 X. 가정식이어도 순서에 맞춰서 이게 되게 지키는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무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아이. 그 이유는 육류를 위주로 하는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김치나 뭐 반찬 종류의 음식이 없어서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면 프랑스에서는 샐러드를 샐러드라고 발음한다. OX. X. X. 왠지 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우아한 소리로 낼 것 같아요. 혹시 뭘 것 같아요? 그냥 예상해 보면. 주아 뭐 셀주아 뭐 이런 그런 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셀주루 뭐 이런 거. 셀주루. 봉주루 셀주루. 자, 정답은 두 분 다 X라고 했나요? 네. X가 정답입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샐러드를 샐러드라고 하지 않고 살라드에 가깝게 살라드. 발음한다고 해요. 살라드. 네. 샐러드. 정확하게 억약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네. 살라드라는 약간 샐러드와 사라다의 사이? 나 사와디카 이런 느낌. 깜짝 놀랐는데요. 누가 담이혀 말 안 하니? 사와디카. 예. 혀가 아무데도 안 닿아. 네. 지금 발음하는데. 안에서 말렸네요, 이렇게. 예, 네. 알 발음으로. 세 번째 문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라는 말의 어원은 간장이다. OX. X. 이거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는 그 샐러리에서 맞아요. 나온 이것도 거 아닐까? 다 샐러리가 뭐죠? 그러니까 샐러리- 소금에서 어원이 비롯된 거라. 솔트. 네. 그런 그런 거예요. 네. 샐러리는 어떤? 샐러리는 야채 이름이요. 근데 이제- 샐러리 야채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아니요, 하나니까 아, 샐러드로. 네. 근데 이름률에는 이제 샐러리 그 지금 연필 잡았어요 경주마. 샐러리맨의 입이 바르르 샐러리가 떨리고. 그 소금을 급료로 지급해서 샐러리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어떻게? 네. 우와. 그러니까 그 SAL을 이제 어원으로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샐러리. 경주 너무 진지해서 지금 막 입이 막 팔을 떨리고 나 빨리 말해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아주 정답. 훌륭했습니다. 헤르미온느 같은 애티튜드죠. 방금 우리
경준이 말한 게 정답입니다. 되게 좋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소금하고 이 샐러드가 무슨 상관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샐러드의 원은 라틴어 허바 살라테에서 이제 허바 비롯이 살라테. 됐는데, 네. 비롯됐는데 아. 소금을 뿌린 허브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하. SAL은 L은 그 쌀은 간장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소금. 우리가 솔트에서 살. 발음 좋네요. 역시 예, 빛과 솔트. 소금.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맞지 않아요? 빛과 소금 아닌가요?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맞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먹었던 음식인데요. 생야채에 그 소금만을 뿌려 먹었던 습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샐러리 그 금요 네. 말한 것도 아, 정확했어요. 네. 저도 이걸 그것도 알아봤는데 들어본 것 같네요 지금. 네. 선생님 그런데 야채예요, 채소예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야채라고. 뭐가요? 야채가 맞나요? 약간 제가 막 이렇게 주워 들은 건데 야채가 되게 일본식 한자 표기다 막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맞아요. 채소가 맞는지 야채가 맞는지 궁금했어요. 갑자기 그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던 중에. 그걸 좀 미리 말씀하셨으면 아 그래요? 제가 미리 찾아봤을 아 텐데 네. 아쉽습니다. 어휘의 전문가니까 한번 차- 물어봤습니다. 네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밑에 참조에 제가 걸어둘게요. 너 좀 헷갈린다. 이게 토마토가 야채일까 채소일까 뭐 이런 건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네네. 야채는 네. 제가 찾아봤어요. 들에서 자라는 나물이라는 뜻도 있고 채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군요. 둘 다 음. 혼용할 수 있는 걸로. 달걀 계란처럼. 네. 그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을 알겠습니다. 급하게 찾아봤어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당황했었어.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샐러드 소스를 드레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우리도 네. 흔히 쓰긴 하죠. 드레싱의 본래 뜻은 드레스를 입히듯 음식을 감싸고 치장한다는 데에서 왔다. OX. 오. 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이거 좋네요 느낌이. 그런 이거는 의미가. 맞죠? 네. 본래 드레싱의 예뻐요. 의미는 그러면 샐러드 맨날 드레스 입고 이렇게 자 드레스업 하자 얘들아 하면 이제 샤라라. 야채들이 쫙 샤라라 이렇게 입는 거죠. 오렌달 소스. 샤랄라 블링블링. 아, 야, 오늘은 좋다. 갈색이야 이러면서. 좋다. 네 그런 느낌. 오늘은 노란 유자.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거. 맞아요. 본래 드레싱의 의미가 이제 야채, 생선, 고기 요리 등에 얻는 보통은 차가운 소스를 말하는 거고요. 드레스를 입히듯 음식을 감싸고 치장한다고 해서 드레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OX가 아니라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준비를 네. 해봤어요. 난이도 급상승. 이제 5단계. 드레싱의 기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달걀 노른자, 식용유, 식초 등으로 만든 마요네즈 드레싱과 아 맛있죠. 식초와 식용유를 베이스로 한 땡땡땡 드레싱입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프랑스와 드레싱, 뭔가 아. 빵집에서 줄 것 같다. 예. 2번 뭐죠? 뭔가 깨달았어. 예. 아니 이제 쭉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안 나온다. 네. 이제 답을 안 것 같아요. 약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어. 그래. 음. 역시 모범학생이에요. 아니야, 감히 모범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러고 틀리면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1번 프랑스와 드레싱, 2번 프렌즈 드레싱, 3번 되게 친구 같다. 3번 프렌치 드레싱, 예. 4번 프랜차이즈 드레싱. 3번 프렌치 드레싱. 네. 음. 저도 너무 뭔가 근데 일본을 다른 게 일본으로 함정을 프렌치 팔았지만 프랜차이즈 말. 프랜차이즈 드레싱은 이제 정답은 3번 맞습니다. 와 네, 프렌치 드레싱. 굳이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약간 난이도 변별력 좋았어요. 조절 실패? 어려우면 네. 또 못 맞추니까? 재미 위주로 한번 가봤고요. 그럼요. 네. 그게, 이게 약간 이제 좀 어려워요. 6단계입니다. 네. 네. 6번 문제. 샐러드 데이즈 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군요. 네. 네. 1606년 셰익스피어에 의해 최초 사용되었는데요. 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햄릿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 고민되는 날들을 뜻하는 의미다. 네. 2번 To be or not to be. 그렇죠. 이것도 한번 영어로 해봐요. 베니스의 상인이 베니스 상인에서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지에서 나온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영어 해보죠. 3번 한여름밤의 꿈 작품에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란 의미에서 사랑에 빠진 시절을 의미하는 말이다. 4번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작품에 나오는 판단이 미숙한 풋내기
젊은 시절을 말하는 의미로 샐러드 데이즈를 쓴다. 자, 1번, 2번, 3번, 4번. 쉽지 않죠? 저는 2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아요. 전 4번? 왠지 안 익혔잖아. 샐러드는 풋내기 그냥요. 젊은 시절이라 그 느낌이라 약간 날 거 그냥. 그대로의 시절. 그런 거? 저도 그럼 4번. 레어 스테이크 시즌 이런 건 없나? 확실한 덜 익힌 거죠. 근데 이게 네. 너무 신기한 게 왜요? 너무 정확하게 맞췄어.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샐러드가 그런 뜻이라서 풋내기 젊은 시절을 의미한다고 안 합니다. 익혔잖아. 네, 이게 셰익스피어 작품, 이게 다른 건 다 제가 지어낸 거고요. 근데 되게 그럴듯했어요.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뭐 중간에 다 대사는 있는데 음. 그 뜻은 다 제가 지어낸 거고. 4번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작품에 나오는 건데 신기하다. 이거 또 배경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게요. 아까 시저 나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젊음과 샐러드의 공통점이 네. 그린이라고 해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그러네요. 거기 보면은 판단이 미숙했던 나의 젊은 시절이라고 거기 나온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작품에 나오는데 이제 나이 40이 다 돼서 안토니우스와 연애를 하면서 21살의 나이에 그 줄리어스 시저와 연애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 말. 시저? 또 마침 시저 샐러드도 있기도 하고.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시저와 네, 다릅니다. 아닙니다. 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더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에요. 네, 네. 여러분 샐러드 어떻게 해서 드세요? 보통 집에서 저는 드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안 풀 위주로 뿌리고? 아삭아삭 때 먹습니다. 샐러드 평소에 많이 드세요? 많이는 안 먹는 편이에요. 그쵸. 이제 챙겨 먹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음식이긴 한데 요즘 마트 가면 이렇게 모듬 샐러드 아예 맞아요. 세척까지 다 해가지고 팔아요. 1,000원 이렇게. 그래서 과일도 괜찮더라고요. 따로 모듬해서 팔고. 네, 되게 맞아요.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손질 비용 다 따지면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맞아요, 조금 더 비싸긴 하죠. 그렇긴 해요.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근데 또 과일을 많이 사면 혼자 처리 또 그렇죠.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 못 사기도 하고. 저는 샐러드를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건강에 관심도 많고 칼로리도 신경을 우리 경준처럼 쓰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쪘구나. 아니요, 저도 사실 살 엄청. 근데 근데 살이 그것마저 찌지 없었으면 않으셨어요. 저는 막 네. 더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찌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나빠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리니까 건강을 위한 근데 관리니까. 저는 주말에 축구를 하는데 살이 찌면은 달릴 때 주력도 느려지고 무릎 아픈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좀 체중 껴주세요. 관리를 계속 네. 해야 돼. 네, 계속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의 경우는 야채를 좋아하기도 하고 샐러드를 먹고 나면 뭔가 속이 좀 편하잖아요. 가벼운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종종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자주 먹는 샐러드는 아무래도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드레싱을 사서 집에 있는 거 야채 아무거나 총총 썰어 넣고 드레스 소스 후루룩 입혀서 먹는 드레스업 딱 시켜서 먹는 샐러드 이거 하나랑 또 하나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그 마트에 가시면 오리엔탈 소스를 팔아요. 간장 베이스 약간 짭짤한. 맞아. 그거를 두부에 뿌려 드세요. 그거 괜찮아요. 한 끼 식사로도 괜찮아요. 또 단백질 보충도 되고 네, 진짜 네. 약간 네. 오리엔탈 샐러드는 스럽죠. 약간 왠지. 동양스러운. 그쵸? 네, 오리엔탈스러운 그런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옥시덴탈하지 않고 오리엔탈한. 그렇지. 네. 네. 진짜 반대 웨스턴 스타일 개념이에요. 아니고 네, 웨스턴 오리엔탈. 스타일.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끼 식사로도 굉장히 괜찮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제가 이제 만들어 먹는 샐러드가 바로 아보카도 샐러드예요.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이거는 신의 열매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게 몸에 엄청 좋아서 뭐 버터, 그러니까 그 과일계의 버터.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별로 비호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맛인지를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밍밍하며 약간 뭐 이렇게 막 상큼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이게 풍부하달까요, 맛이? 정말 버터 같아요. 저는 샐러드 딴이랑은 같이 못 먹겠고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 파일럿 한번 할 때 아보카도 육회 비빔밥 먹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같이 먹는 거는 되게 그런 거에 맛을 좋아요. 더해주더라고요. 네, 맛을 그렇게 살려주는 네네. 버터도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뎁스를 주는 효과.
그렇죠. 플러스 약간- 알파들 약간 합창단에서 보면은 그 베이스 약간 느낌. 그렇죠. 그렇게 튀진 않으면서 맞아요. 빵빵하게 깔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그런 하는 식으로 것 활용하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해먹는 레시피는 굉장히 간단한데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아보카도 껍질을 벗겨서 깍둑썰기로 주사위처럼 자르세요. 그런 다음에 큐브 형태로. 네네. 그런 다음에 블랙 올리브도 슬라이스를 하는데 하나를 한 4개 동그라미 정도 될 정도 크기로 오, 너무 얇지는 않게 네. 그냥 통통통통 써시면 돼요.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손톱 나가요. 그리고 삶은 달걀에서 흰자만 깍둑썰기를 똑같이 이제 쫑쫑쫑 큐브 형태로 썰어 주시고요. 깍둑썰기 하는 게 계속 콥샐러드를 만드는 그렇지, 그렇지. 과정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생각을 비슷한 하시면 돼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걸 섞어서 그냥 간만 하시면 되거든요. 후추랑 이제 소금 간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 고기 구울 때 전 뭐든 다 고기인 것 같아요. 고기 구울 때 쓰는 허브 갈릭 솔트 있죠. 그거. 그게 진짜 만능이거든요. 그걸 넣으면 많이 짜지도 않으면서 약간 그 허브 향도 있어서 저는 되게 선호해요. 요렇게만 섞어서 드셔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그- 너무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덥고? 허브 갈릭 향이 너무 이렇게 지배한다 근데 그래야 굉장히 강하진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소량만 넣어야 돼요? 아보카도도 그렇게 향이 강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달걀인자, 블랙 올리브, 아보카도들이 향이 뭐 블랙 올리브는 약간 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섞일 만큼의 향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게 싫으시면 그냥 일반 솔트에 일반 소금에 후추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방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고기 구울 때 맛있는 네. 소금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가요? 히말라야 굵은 소금이라고. 핑크! 아시는구나. 알죠. 그게 뭐예요? 저 몰라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고 있어요. 아직 미식가들은 멀었구나. 있어. 네네. 아니 이쪽은 또 저는 소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 풀떼기도 소스 없이 아 먹는. 그러네 어. 그러네. 다르구나 성향이. 네. 그런 게 그래요. 있습니다. 네. 고기 구워 먹을 때 그것도 핑크예요? 핑크색이에요. 제가 또 핑크 좋아해서. 그러면은 남자라면 핑크지. 솔트, 네. 솔트. 근데 솔트 저는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니까 스페인 갔을 때 그 검은색 솔트가 있어요. 되게 특이했어요. 올리브 유에 이렇게 빵 찍어 먹으라고 솔트를 넣어줬는데 솔트가 블랙 솔트예요. 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막 그걸 볶다가, 사오려고 했는데 사오지를 못했어요. 음. 그 파는 데를 못 찾아가가지고. 파는데 사질 못하니. 그래요. 근데 맛은 똑같아요. 김첨지네요. 진짜 김첨? 아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고 네. 빵에 넣어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샐러드 안에 넣어 먹는 것처럼 혹은 오픈 샌드위치처럼 빵 위에 그냥 올려서 드셔도 괜찮고요. 뭐 크래커 같은 데 올려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까나페처럼? 밥에도 그렇죠. 밥에도 비벼봤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가 사실 명란젓 같은 거 하나 넣으셔도 와. 명란 아보카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요리가 이게 어려울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듣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명란 그리고 달걀, 아보카도는 네. 이 셋을 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 그렇게 개를 많이 공통적으로. 하죠. 네네. 요리할 때 그렇게 세 개를 같이 많이 지금 하죠. 얘기 그리고 들어보니까. 약간 아보카도가 심심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명란은 뭐 아무래도 짭짤. 그렇죠 자극적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맞는 맞아요. 거지. 그렇죠. 밸런스가. 근데 계란도 이런 거를 꿀팁을 들어도 황금비를 맞추는 거를 먹어보면 돼요. 잘, 한번 해보면 돼요. 계속 조절하면서 많이 넣었더니 이번에는 명란 조금만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맞아. 그날 물 나로 한 번 실습. 많이 먹고 임상 실험 바이 마이셀프. 본인으로 그렇죠. 바이 그렇게 마이셀프. 하시면 됩니다. 염도가 높아서 몸이 붓는 건 본인이 책임지고. 내 잘못 내 잘못. 내 잘못. 내 손이 또 먹였는데 어떡할 거예요. That's my fault. 네. 그래서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저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해먹고 진짜 아보카도 그 씨앗을 한번 키워봤거든요. 이거 아보카도 신기하다. 그거를 그냥 물에 잔디 인형 넣으시면 안 키우듯이? 되고, 네, 그냥 물에 넣으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 이쑤시개를 꽂아서 물에 살짝만 닿게 해서 처음에 새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 씨가 갈색인데 그 껍질을 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까서 그냥 물에 살짝 담궈놨어요. 그랬더니 한 4개 담궈놨나? 그랬더니 걔 중에 2-3개는 싹이 났고 하나는 물은 썩었어요. 수돗물에? 네, 그냥 일반 물에. 그래서 다 살지는 않았고 네. 걔도 한 50% 이상은 거기서 살아서 그거를 제가 또 키우기가 못해가지고 애가 점점 키가 쭉쭉 크거든요. 한 번 씨앗에서 나오더니 애가 그냥 쫙쫙 커요. 강인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께 살짝 드렸는데 아빠가 엄마 잡고 아빠 이렇게 대고 어느 날 봤더니 그 지지대 있죠.
뭐 전문용어로 쫄대. 아, 네. 쫄대 네, 쫄대. 쫄대를 대셨더라고요. 전문용어로 쫄대. 네, 전문용어 쫄대. 네. 그 파란색, 그 녹색 쫄대를 그렇지. 대주셨어요. 그래서 음. 걔가 또 신명나게 쭉쭉 크고 있어요. 그러면 아보카도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와. 찾아보시면 은근히 아보카도 씨앗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 신기하네. 근데 아보카도의 무게를 견딜 만큼 얘네가 크게 잘 자라려면 좀 나무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허.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약간 벼 이상 느낌으로 자라고 있어요. 애들이 약간 너무 초라한 콩나물스럽게. 남루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작은데 담아주니까. 근데 걔를 뭐 이렇게 흙에 심거나 하면 더 튼튼하게 자라긴 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음. 아보카도가 요즘 뭐 이런 샐러드나 네. 즐긴 사람이 많아져서 몸에 좋아서. 수확량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게 탄소 배출이 많이 되나?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환경에는 오히려 이걸 맞아요. 다량 생산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들었어요. 사람 몸엔 좋은데 맞아요. 이걸 키우는 과정들이 환경을 해할 음. 염려가 되게 큰 작물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못 다 이런 봤구나. 양면성이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죠. 네. 그리고 아보카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키우는 그런 농작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데려온 애라서 음. 예민하게 적응시켜야 되는 온도 차이라거나 이런 것도 맞춰줘야 될 거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가격대가 있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저렴해졌어요. 저희 집에서 그 집 근처에서는 한 알에 1,000원에도 팔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엔 한 알에 2-3,000원도 와. 했었는데 특별한 날에만 먹는 약간 그런 약간 그쵸? 그리고 이게 제가 왜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게 무슨 맛이야 하는 경우는 간을 못 맞추시는 경우 같아요. 제가 이 간을 맞추고 식감 나서부터 아니면 다 간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간 좋아하게 때문- 됐거든요. 갑자기 간 때문이야. 이거 네. 그거 하시고 그거는 싶었죠? 간 때문이야. 네. 근데 네. 그러면 그냥 통으로 넣어서 음. 드세요? 아니면은 그 샐러드 네. 그 그림 표시 애처럼 음. 이렇게 뭐 반달썰기 네. 그거 요렇게 어떻게 씨 빼는 모양 게 내서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그 아보카도 씨 빼는 거 세로로 너무 딱 서 어려워. 있는 아보카도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잘 드는 칼로 해야 돼요. 잘 드는 칼로 이렇게 딱 해서 반으로 딱 트위스트해서 딱 꺼내면 한쪽에만 이제 씨앗이 있겠죠. 그럼 걔를 칼로 한번 사람 뒤통수 탁 치듯이 칼로 한번 탁 치면 애가 딱 뽑혀 나와요. 잘 익은 애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예, 오늘도 샐러드처럼 담백하고 풍미 있게 끊어봤습니다. 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걱정이 됐던 게 전편인 뷔페도 그렇고 하나의 명확한 식재료나 음식이 아니라 뭐 식문화나 어떤 갈래를 부르는 총칭이래가지고 제가 이전까지 해오던 성격의 토크 소스를 많이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실제로 관련한 정보들은 찾으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해당 주제에 이제 제가 해오던 경준의 토크로 선택해서 쓰기에는 좀 빈약하거나 거리가 먼 차린 건 많지만 먹을 건 없는 되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저찌 일부의 엔딩 멘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샐러드 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뭐죠? 저는 동영이 냈던 퀴즈 중에 웃겼던 프랜차이즈 소스요. 그거 웃겼고, 맞추라고 낸 문제? 그 주신 문제. 네. 네, 가져가라고 주신 문제.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 4번이 답이었던 거 있잖아요. 샐러드데이. 샐러드데이에서 4번 말고 1, 2, 3번도 되게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오, 네. 그건 그래서 진짜 본인이 어려웠어요. 만드셨다고 다 말이 하길래, 돼요. 네. 괜찮은 복이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동영은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저는 마지막에 네. 아까 그 아보카도를 씨빼기 뒤통수 때리듯? 정말요? 그거를 그러니까 심었다는 거. 실행에 은근히 옮겼다는 많아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선했습니다. 아보카도 키우기. 네. 아보카도 키우기. 네. 한번 아보카도 먹게 되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닥까지 긁어모은 All About 샐러드를 들고 잠시 후 2부 별책 부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 이따 봐요. 안녕. 이따 봐요.